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는 회사 워크숍이랑 겹쳐서. 그 말에 윤씨 어머니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벌써 몇 번째인가? 명절마다, 제사마다, 생일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있는 결혼기념일에도 몸이 안 좋아요. 혹은 회사에서 불러서요를 입에 달고 사는 며느리 박지수. 이번엔 시아버지 팔순잔치다. 팔순. 80번째 생일이다. 그런데 며느리란 작자는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얼굴 한번 비출 수 없다고 한다. 지수야, 이번만은 좀 와야 하지 않겠니? 팔순이야. 내 아버님 요즘 기운도 부쩍 약해지셔서.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출장이 중요한 미팅이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윤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전화를 끊은 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팔순잔치가 중요한 미팅보다 못하단 거냐? 남편 김성만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다. 애도 사정이 있겠지. 요즘 애들 바쁘잖아. 그 말에 윤씨는 신문을 획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저 지수씨가 우리 집을 뭐로 보는데? 우릴 그냥 스케줄표 구석에 낙서나 하듯 써놓은 거야. 윤씨는 잠도 안 자고 잔치 준비를 했다. 팔순잔치는 외식이 아니었다. 집에서 손수 가족들과 보내는 자리. 정성으로 차린 상, 집안 곳곳에 걸어놓은 팔순 축하 현수막, 이틀 전부터 직접 만든 꽃다발. 그런데 행사 당일 아침 지수는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는다. 문자도 씹혔다. 윤씨는 식탁 위 의자 하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자리는 지수 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아니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피처럼 솟구쳤다. 이대로는 못 넘긴다. 지수, 넌 나한테 제대로 한 방 맞을 줄 알아. 윤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곱고 다정했던 어머니의 눈동자에 매서운 칼날이 맺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집안은 조용했다. 허탈한 웃음만 가득했다. 팔순잔치라고 부른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손님도 가족도 누구도 지수의 빈자리를 물었다. 어디냐고, 왜 안 왔느냐고. 뭘 물어, 매번 안 오잖아. 윤씨는 입을 꾹 다물고 일어섰다. 잠도 안 잤다. 하지만 그녀는 화장을 했다. 짙고 단정하게. 입술엔 선명한 붉은색을 발랐다. 이날을 위해. 이제 내가 갈 차례야. 지수가 일한다는 사무실. 그곳으로 윤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며 윤씨는 한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봤다. 팔순잔치 당일 지수가 선물이라며 택배로 보낸 백화점 상품권. 이딴 게 정성이라고 보낸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 멀리서 지수가 보였다. 머리를 질끈 묶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깔깔대고 있었다. 출장? 미팅? 이게? 윤씨는 그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수는 멍하니 고개를 돌리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님? 그래, 나다. 팔순잔치 대신 내가 바쁘다던 그 미팅.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자리였구나. 지수는 당황해 벌떡 일어섰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꽂히자 얼굴이 사색이 됐다.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일찍 맞춰서 오피스에 들른 거예요. 입 닫아라. 윤씨는 지수가 앉았던 책상에 그 봉투를 쿵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딴 걸로 체면 치레하려 들지 마.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이제 다들 알게 될 테니까. 지수의 상사는 당황스레 다가왔다. 저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얘기는 나가서 하시는 게. 그 말에 윤씨는 고개를 돌렸다. 전 이 회사 며느리의 시어머니고요. 그 팔순이 되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가족을 배신했는지 당신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온 겁니다. 지수는 울상이 됐다.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변 동료들은 속닥속닥. 와, 팔순인데 안 갔대? 회사 핑계 댄 거잖아. 저건 좀.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여길 찾아왔을까. 모든 말이 칼처럼 꽂혔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넌 가족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녀는 등을 돌렸다. 그 뒷모습엔 단호함이, 그리고 지켜온 가족에 대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수는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같이 점심 먹던 동료들조차 눈길을 피했다. 커피 타러 가면 빈자리. 회의실에선 미묘한 침묵. 지수는 자신이 사무실 안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단 하루 만에 그토록 쌓아온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일에 집중하느라 가족은 뒷전이었다는 평가. 시부모를 홀대한 냉혈한 며느리라는 낙인.
그날 밤 지수는 겨우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시아버지 김성만 씨에게.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화기 넘어 침묵.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출장인 줄 알았는데 급하게 취소되고 잠깐 사무실에만 들렀다가 그때 묵직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지수야, 내 아버님. 사람이 말이야. 안 오는 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속이는 건 안 된다. 우릴 속인 거다 내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날 말이다. 내가 제일 기다린 사람 내가 유일했어. 내 아버지가 말이지 내 손잡고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잔치 내내 말했단다. 그 말에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안 쉬어졌다. 목구멍이 죄어들고 가슴이 미어졌다. 며칠 뒤 가족 단톡방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팔순잔치 단체 사진. 지수만 없는 사진이었다. 가운데 빈 의자 하나. 그 밑에 시아버지가 남긴 한 줄의 메시지. 그래도 고맙다. 며느리 빼곤 모두 와줘서. 지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누군가는 자신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거기 없었다. 있을 자격도 없었다. 그날 밤 지수는 그동안의 집안 행사를 하나씩 떠올렸다. 설날, 몸이 안 좋아서. 어버이날, 친구 부모님 댁에 가야 해서. 어머님 생신, 회사 워크숍이랑 겹쳐서. 그리고 팔순잔치. 모두 스스로 내버린 자리였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그 속에서 꺼낸 건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한복. 그걸 꺼내 조심스레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저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저녁 윤명자는 마당에 나와 꽃을 다듬고 있었다. 손끝이 시렸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그때였다. 대문 너머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머님. 그 소리에 몸이 멎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기척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지수였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가는 퉁퉁 부어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내밀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팔순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윤명자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수를 바라봤다. 그 눈엔 따뜻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 왜 왔니? 차가운 말 한마디가 지수를 덮쳤다.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아버님도 보고 싶고. 보고 싶었으면 그날 왔었어야지. 단호한 말투. 지수는 무릎을 꿇었다. 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외면했는지 이제야 알아요. 윤명자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깨달았다고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니? 지수는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아버님 팔순에 못 온 걸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앞으로 바꿔볼게요. 정말로요. 하지만 윤명자는 등을 돌렸다. 내가 왜 너한테 다시 속아야 하니? 미안하지만 난 이제 너한테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내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지수를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시아버지 김성만. 그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젖어 있었다. 지수야. 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김성만은 천천히 지수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 손을 잡아주었다. 다 늦은 건 아니야. 근데 말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로는 아무도 못 믿는다. 지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며칠 뒤 김성만은 윤명자 몰래 지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도와줬으면 해.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정리요? 그가 꺼낸 건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땅 문서. 내가 가진 것 중 후회 없는 걸로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말이야 그게 지금 누군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한테 테스트를 할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윤명자는 그런 둘의 교감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다시 받아주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며칠 후 지수는 아침부터 재래시장에 있었다. 장갑을 끼고 머리를 질끈 묶고 두 손엔 무거운 장바구니. 이제 내가 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어머니처럼. 그녀는 팔순잔치 때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던 갈비찜 레시피를 적은 쪽지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의 손맛을 흉내내고 싶었다. 그 정성, 그 마음, 그 시간까지.
집에 도착한 지수는 앞치마를 입고 부엌을 가득 채운 재료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시간.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선 윤명자. 지수의 모습에 걸음을 멈췄다. 말없이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냉정하게 중얼거렸다. 저게 또 연기인지 진심인지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 그 순간 지수가 돌아섰다. 어머니? 시장 갔다 왔니? 네,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도라지나물도 같이 해보려고요. 예전 어버이날에 못 챙겨드린 게 생각나서요. 하지만 윤명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어버이날이 생각나? 그날 너 회사 간다며 시댁 식사 불참한 날이잖니. 지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땐 제가 진짜 몰랐어요. 윤명자는 가만히 다가와 냄비 속 재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딱 한마디. 간이 안 됐네. 그렇게 마음도 싱거운 거야. 지수의 손이 멈췄다. 밤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다. 작은 저녁 식사 자리. 김성만은 조용히 수저를 들며 말했다. 지수가 했단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 밥상을. 식구들 모두 놀란 듯 지수를 쳐다봤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윤명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국 한 숟갈만 떴다. 맛은 없네. 다시 배우긴 해야겠어. 그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지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날 밤 김성만은 윤명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애가 바뀌려고 애쓰는 거 당신도 보이잖아. 안 바뀌어. 잠깐의 반성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바뀌려면 그땐 변명도 눈물도 없어야 해. 그녀의 말에 김성만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지수는 김성만이 부탁했던 땅 문서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고 가족 사진을 디지털로 스캔하며 아버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 속에서 처음 알게 된 것들도 많았다. 시아버지의 청춘,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고생한 이야기, 가족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들었을까? 지수는 후회와 동시에 가슴 깊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던 윤명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 저렇게 행동한다고. 그날 내 남편이 빈자리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지워지진 않아. 며칠간 지수는 아침 일찍부터 시부모님 집으로 출근하듯 찾아갔다. 대문 앞을 쓸고 마당에 핀 꽃에 물을 주고 시어머니가 늘 했던 일을 대신 해내며 하루하루 말없이 속죄하고 있었다. 윤명자는 그런 지수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저걸 감동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더 얄밉게 봐야 해? 그녀는 지수를 믿지 않았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눈물 한 방울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평생의 삶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그날 밤 윤명자는 가족 모두를 거실에 불렀다. 김성만, 지수 그리고 아들 민수까지. 분위기는 무겁고 침묵은 길었다. 윤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지수 내가 바뀌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집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 말에 민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봤잖니. 아버지 팔순날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가족은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거야.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해. 지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어머님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윤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감정적으로 살지 않아. 내가 가족의 자격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도 끝났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한 장. 이건 너한테 준 적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너에게 물려주려고 따로 떼놨던 재산 목록. 이제 이걸 없던 걸로 할게. 지수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수는 당황하며 막아섰다. 엄마,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 왜? 자기가 며느리랍시고 얼굴도 안 비추는 사람한테 내 손으로 남긴 유산을 왜 줘야 해? 지수는 울며 말했다. 정말 바뀌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가족으로. 하지만 윤명자는 냉정했다. 가족은 책임지고 지키는 거야. 내 남편 사진 옆에 빈 의자만 남기고 사라졌던 사람한테 그런 자격은 없어. 지수는 그날 밤 차 안에서 끝없이 울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에게 느끼는 혐오. 이제 정말로 끝난 걸까? 그 시각 김성만은 윤명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너무했어. 애가 요즘 얼마나 달라졌는지 당신도 알잖아. 늦었어. 그럼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뭐야?
이기적인 분노야 아니면 진짜 슬픔이야? 윤명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었다. 며칠 뒤 김성만은 지수를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따로 챙겨둔 거다. 그 안엔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가족이라는 글자가 적힌 손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자 마음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지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지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렇게는 안 돼. 내가 진심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 해.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바쁜 일정, 회피의 도피처였던 회사라는 이름을 내려놓았다. 이젠 도망 안 칠 거예요. 가족 앞에서 진짜 서고 싶어요. 며칠 후 지수는 새벽같이 시부모님 댁에 갔다. 아무 말 없이 마당 청소부터 시작했다. 쓰레기 정리, 창틀 먼지 제거, 텃밭에 묻혀있던 묵은 흙까지 퍼내며 온몸이 땀에 젖었다. 그날따라 윤명자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건 무릎 꿇고 잡초를 뽑는 지수의 뒷모습. 말없이 다가간 윤명자. 넌 왜 아직도 이러고 있니?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흙 묻은 손, 초췌한 얼굴. 어머니, 이 집을 지키고 싶어서요. 가족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윤명자는 미묘하게 흔들리는 표정을 감췄다. 아니, 이제 와서 뭘 지킨다는 거니?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알아요. 근데요, 가족은 한 번이라도 진심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윤명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어지럽.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지수가 재빨리 달려와 그 몸을 받아 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명자는 지수의 품 안에서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일시적인 저혈압성 쇼크.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김성만의 표정은 무거웠다. 윤명자가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당신한테 속은 그날 이후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나 때문이야. 병실 한켠. 윤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팔순날 지수가 문 열고 들어왔으면 나 정말 울었을 거야.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걸 본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바로 결혼식 당시 가족 사진. 어머니, 이 사진이요. 전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삶을 돌릴 수 있다면 이 한 장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액자를 윤명자의 손에 올려주었다. 제가 지켜야 할 자리였어요. 비워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2번 다시 안 비울게요. 윤명자는 손을 떨며 액자를 쥐었다. 그 사진 속엔 웃고 있던 가족, 그 중심에 지수가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김성만이 들어왔다. 당신 괜찮아? 윤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집 며느리 바보 같지만 진심이긴 하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윤명자는 퇴원했다. 지수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말없이 그 옆을 걷는 두 사람 사이. 예전엔 얼음장 같았던 공기가 이젠 조금, 아주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윤명자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식탁 위에 다시 직접 만든 밥상을 차렸다. 이번엔 자신감도 욕심도 없었다. 그저 진심. 조심스레 문을 열고 말한다. 어머니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거실. 따뜻한 국, 윤명자가 좋아하던 도라지나물, 직접 만든 불고기와 갓 지은 밥.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이번엔 진심만 가득 담았어요. 윤명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또 한 입. 지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이젠 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네. 지수의 입가에 눈물과 함께 웃음이 번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윤명자는 지수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낡은 노트 한 권.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쓰던 가계부야. 내가 몰래 봤었지. 지수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그 안에 우리 가족 생일, 기념일, 제사 일정 다 적혀 있더라. 윤명자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거 보고 잠깐 흔들렸었어. 넌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했던 게 아니었구나.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가족이란 이름이 무거워서 피했던 거예요.
못했던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윤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수야, 난 아직도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믿진 않아. 하지만 달라지고 싶다는 건 느껴져. 그녀는 손을 뻗었다. 그걸로 다시 시작하자. 그날 빈자리를 다시 채워봐. 지수는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몇 달 뒤, 가족 사진을 다시 찍는 날. 이번엔 팔순잔치 땐 비어 있었던 그 자리에 지수가 앉아 있었다. 김성만은 사진기를 들며 말했다. 다들 웃어. 이번엔 진짜 가족 사진이야. 찰칵. 그 사진은 윤명자의 서랍 속 가장 앞에 놓여졌다. 그리고 그 뒤엔 작게 쓰여 있는 메모 한 줄. 비워졌던 자리, 끝내 다시 돌아온 가족. 가족이란 비워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다림 끝에 다시 채워지는 거라는 걸 지수와 윤명자의 이야기가 보여줬죠. 이런 따뜻한 반전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